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웃음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올해 64살입니다. 오늘도 며느리 때문에 애가 탑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며느리가 받지를 않습니다. 며느리는 24살의 베트남 여성입니다. 금방 온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말입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호통을 칩니다. 밤새도록 어디서 뭘 하고 왔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찾아가며 다 하는 며느리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그만 좀 놀고 남편과 아이 살림에도 관심 좀 가져야 하는데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일하느라 힘들어요. 쉬는 날에는 맘껏 놀고 싶다고요. 오늘도 며느리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시나 해서 며느리 집을 찾아갑니다. 역시나입니다. 싱크대 위로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과 옷가지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합니다. 도통 집안 살림에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며느리를 나무라 보지만 시어머니의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실 며느리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빨래든 설거지든 손을 대면 누구보다 깔끔하게 잘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바쁩니다. 분가한 이후로 5살배기 아들은 시어머니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혼을 냅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옷차림이 그게 뭐야? 베트남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노래방에 카드놀이에 이제는 외박까지 하고 다니다니. 며느리는 대답합니다. 저 아직 젊어요. 베트남에서 못 해봤던 것들 다 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며느리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불시에 며느리 집을 기습하기로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저 집에서 얌전히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베트남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카드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달래도 보고 혼도 내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놀러 나갑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며느리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방입니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라는 걸 시어머니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놀러 나가는 며느리의 옷차림을 보면 시어머니는 도통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훨씬 넘어선 치마 길이입니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베트남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 모두 해보고 싶어요. 철부지 며느리와 속 타는 시어머니의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고민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고향에 함께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며느리의 친정을 직접 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고향은 베트남 까마우입니다. 호찌민에서 차로 8시간에서 10시간은 걸리는 곳입니다. 베트남의 최남단이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메콩강의 끝자락입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호찌민에서 까마우로 향하는 차 아닙니다. 5살 아들이 시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빼앗아 가듯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인데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걸까? 시어머니도 서운합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아이를 잘 안 돌보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긴 여행 끝에 며느리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은 강가 근처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입니다. 비가 와서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신발 벗고 맨발로 가요. 신발 망가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맨발로 지낼길을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따라갑니다. 무더운 날씨에 맨발로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네. 옷도 짧게 입고 다니고 나는 신경도 안 써주고. 며느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8살짜리 어린 여동생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시어머니가 여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나중에 한국에 시집 갈래? 여동생이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손자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잡니다. 며느리는 혼자 잡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며느리가 화장을 시작합니다. 친정에 왔으니 친구들을 만나러 노래방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여기 와서까지 놀러 다니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집을 둘러봅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어놓고 사나 궁금하네. 사실 이 집은 며느리가 결혼 후에 새로 지은 집입니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시어머니도 돈을 조금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설명합니다. 여기는 원래 돼지도 키우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집이 없으니까 딸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식구들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좋은 냄비와 금반지가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식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가족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남보다 더 많이 일한 이유가 있었구나. 가족을 돕고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는 친정에 오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강가로 수영하러 갑니다. 강가에서 나고 자라서 수영은 자신 있다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밝은 모습에 놀랍니다.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며느리는 물속에서 한참을 놉니다. 24살 청춘의 모습입니다.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아직 어린 나이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놀지 못했겠지.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며느리의 옷차림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치마가 이게 뭐야? 속옷이 다 보이잖아. 너는 애 엄마인데 대학생도 아니고 옷이 이게 뭐야?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속상해서 열받아 죽겠어. 베트남에서도 시어머니의 단속은 계속됩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도 말합니다. 며느리가 옷을 짧게 입는 거 저는 반대예요. 좀 길게 입으라고 해주세요. 며느리는 불편합니다. 저는 이게 편한데요. 친정 엄마도 뭐라 안 하시는데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베트남 음식 정말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한창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고기를 주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손자 그릇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설명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받으면 싸운다는 속설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법도가 있었어요? 참 희한하네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요. 그때 손자와 며느리의 여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손자와 어린 이모가 몸싸움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편을 듭니다. 장난감을 빼앗아서 손자에게 줍니다. 여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여동생을 달래려고 합니다. 울지 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왜 동생을 달래줘? 장난감 빼앗아 갔으니까 때려도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속상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만 편드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아이를 안 키워서 그런가. 손자한테 큰 관심이 없어.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어. 나는 엄마인데 엄마 역할을 못하게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육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해야지.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육아는 제가 해요. 어머니가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손자인데 내가 관심 가지는 게 당연하지. 내가 맞벌이 하니까 내가 돕는 거야. 며느리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납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엄마 역할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내 아들 키우고 싶어요. 다음 날입니다. 며느리의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4년 전에 시어머니가 베트남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모가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건어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금지 물품이라며 몰수당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돈을 요구당했다고 합니다. 이모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때 손해본 돈을 갚아주세요. 안 그러면 사람들 불러서 밟아버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딜 우리 시어머니한테 협박을 해? 며느리가 이모와 싸웁니다. 큰 소리로 따지고 몰아냅니다. 결국 억지를 부리는 이모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웠습니다. 미안해. 며느리 덕분에 살았어. 며느리가 없었으면 내가 다 당했을 거야. 며느리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켜드려야죠.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구나. 다음 날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라 나무를 채취하러 갑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여기 들어가요. 나물 많아요.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이것은 본본이라는 나물입니다. 까마우 지방의 특산물입니다. 결혼하기 전 5년 동안 며느리는 이것을 채취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시가 많은 연꽃 사이를 헤치며 나무를 땁니다. 손이 찔리고 피가 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피부도 뽀얗고 예쁘게 생겨서 곱게 자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구나. 강한 면도 있었네. 시어머니도 돕기 시작합니다. 너 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하는 거야. 며느리가 본본을 팔았던 시장을 찾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는 이곳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화장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장에 나와서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돈도 얼마 안 되는 걸로 가족을 먹여 살렸네. 집안이 어려워서
며느리는 외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도 외할머니입니다. 오랜만에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늙고 약한 외할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외할머니께 옷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금반지도 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갚아드려야지. 시어머니는 흐뭇했습니다. 친정 엄마 아빠는 안 챙겨도 외할머니는 챙기네. 키워준 은혜를 아는구나. 며느리는 외할머니를 예쁘게 꾸며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통 방법으로 얼굴 솜털을 제거해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며느리의 모습을 봅니다. 철없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효심이 깊구나. 갑자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다시 고향을 찾을지 모르는 한국 생활입니다. 외할머니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할머니도 가슴 아프다.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됨됨이가 바르구나. 인간성이 괜찮아. 며느리가 한결 가깝게 느껴집니다. 며느리가 화투를 꺼냅니다. 어머니, 같이 놀아요.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다. 나 돈 좀 따볼게. 어머니, 잘하시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며느리는 화가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딸의 고생을 압니다. 하지만 가난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더 불쌍하고 가엾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한테 한이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내가 내 엄마처럼 딸을 사랑하고 예뻐해 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며느리는 고마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까지 이해해 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앞으로는 베트남 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자. 너는 내 딸이야. 고생과 외로움을 시어머니는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딸처럼 사랑해주고 잘 살도록 도와야지.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원을 찾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부모님을 위해 사원에서 기도합니다. 며느리가 기도합니다. 남편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시어머니께 장미를 달아드립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그동안 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 손자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잘 지내자. 며느리가 말합니다. 사랑해요. 드디어 이별의 시간입니다. 섭섭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해와 사랑만 싸서 가기로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고 잘 살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계세요. 며느리의 가족들도
대답합니다. 사돈도 건강하게 잘 계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베트남 며느리와 속 타는 한국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철없이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여행을 떠나며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젊은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야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왜 그렇게 며느리를 단속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4살의 며느리에게는 아직 청춘을 즐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4살의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국제결혼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고향 가족을 도왔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 마음을 시어머니가 알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함께 베트남까지 갔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변화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가정에 충실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젊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